대기 중에 뭘 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발과 응결을 합니다. 물은 증발은 물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표면에서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증발하고 끓음하고 좀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요. 끓음은 막 가열을 해가지고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체로 변하는 거고, 증발은 표면에 있는 물에 이제 물을 떠놓으면 표면에 있잖아 애들이. 요런 애들은 이게 기체 상태로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증발이라고 하고, 가열을 억지로 해서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는 내부에서부터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건 끓음이라고 해요. 어찌됐건 증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수증기 입자가 에너지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것은 응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캔을 이렇게 꺼내놨어. 그러면 물방울이 막 맺히잖아 이게. 근데 이 물방울은 여기 공기 중에 떠돌고 있던 애가 여기 맺힌 거야. 이게 뭐 안에 있던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면서 얘네가 이렇게 맺힐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온도가 낮았을 때 풀립에 이슬이 맺히는 거나 아니면 안개가 생기고 이런 것들도 다 응결입니다. 응결. 안개도 기체가 아닙니다. 안개가 둥둥 떠 있으니까 기체라고 착각하시는데, 안개나 구름은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물방울이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을 떠났는데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됐는데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날아갈 거냐, 다른 데로.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계속 다른 데로 날아가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가둬두는 겁니다. 이렇게 가둬두면은 어디 못 날아가잖아요. 처음에는 화살표 개수를 잘 세셔야 됩니다. 날아가는 애가 4개, 들어오는 애가 2개. 그럼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얘가 물이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증발돼서 못 날아가고 여기 다 있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애가 또 많아져. 이렇게 들어오는 거 3개, 나가는 거 3개. 그러면은 이것도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더 이상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가는 거 들어온 거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때 물이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포화됐다. 최대한 수증기로 있다. 그래서 포화 상태란, 자,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최대한 포함하고 있어, 수증기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그러면 이거 더 많이 포화됩니다. 왜냐면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이거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얘는. 왜냐면 최대 이만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만큼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적을 때,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게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가 높으면, 기온이 높으면 증가를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자, 그러니까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요.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이게 포화 수증기량. 10도씨에서는 최대 공기 1kg당 7.6g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10도씨에서는. 근데 20도씨가 되면 최대 14.7g까지 수증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 곡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 단원에서 이제 어떤 뭘 해석하려면 이 곡선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약간 뿌옇잖아요. 이게 온도가 낮으면 응결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가열을 해. 그러면 얘가 투명해져 다시.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수증기로 있을 수 있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를 찬물에 담궈. 그러면 여기 안에가 뿌옇게 됩니다. 왜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7.6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게 공기 1kg에 이게 공기 1kg에 수증기가 7.6g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런 의미야 이게. 그래서 이 곡선상에다가 점을 찍으면 포화됐다라는 거고, 곡선 아래에다가 점을 찍으면 원래 30도씨에서는 27.1까지 포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는 14.7만 있는 겁니다. 요 A라고 하는 공기는, 그럼 A는 뭐야? 불포화가 된 거죠. 왜냐면 27.1까지 가능한데 지금 14.7밖에 없잖아요. 불포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B 공기를 이렇게 20도씨에 14.7 있다. 그러면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C 공기는 30도씨인데 27.1이 있다. 그럼 포화 상태입니다. 요거는 과포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로 있을 때는 요만큼 응결하면서 결국에 이제 B로 가긴 할 거야 사실은. 과포화된 공기는 응결이 됩니다. 응결. 저 양 차이만큼이 응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공기를 내가 포화를 시키고 싶다. 예를 들어서 A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이거? 온도를 낮추면 되고, 온도는 그대로인데 막 수증기를 막 공급을 해. 내가 분무기로 막 물을 뿌려. 그러면은 이렇게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포화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하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은 사실 그러니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뭐 요렇게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슬점은. 자, 만약에 불포화되어 있는 공기가, A는 지금 불포화된 상태입니다.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20도씨가 됐을 때 포화 상태가 되죠. 포화 상태. 요때부터 더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응결이 돼요. 물방울을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화가 됐을 때 온도, 요거를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요게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근데 이슬점의 특징은 기온에 관계없이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만약에 이런 공기가 있다. 그러면 쭉 갔더니 이슬점이 얼마야? 20도씨죠. 근데 얘가 수증기량이 많아, 이렇게. 그럼 쭉 갔더니 요때 이슬점에 도달할 거 아니야?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나 요 그냥 B 공기라고 할게. B 공기나 A 공기나 똑같이 30도씨야. B나 A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둘 다 똑같이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응?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30도씨인데 현재 수증기량이 7.6밖에 없어. 건조한 공기야.
그러면 잘 봐.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언제 이슬점에 도달한 거야? 10도씨가 됐을 때 이슬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점은 뭐랑 관계가 있는 거냐면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온.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도씨가 이슬점인데 10도씨까지 낮추면 이만큼이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7이 있었는데 나중에 10도씨가 됐더니 포화 수증기량이 7.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6은 수증기로 있지만 나머지 7.1g은 어떻게 돼야 돼? 수증기를 못 있으니까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응결량 구하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 거?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비커에 실온의 물을 넣고 얼음물을 조금씩 부어. 그 온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온도가 이게 낮아지면서 뭘 보냐면 이 표면을 보는 표면에 어느 순간 이슬이 이렇게 생겨, 물방울이. 그때 온도가 이슬점이에요. 그때 온도가. 이 공기에, 여기 있는 공기의 이슬점이에요. 그 공기에. 그럼 이슬점을 알면은 뭘 알 수가 있냐? 이슬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수증기량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예요. 봐봐, 여기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진다. 그때 온도.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점을 알면.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상대습도 조금 어려워서 잠깐만 넘겼다가 할게요. 네. 여기 좀 볼게요. 여기 87쪽. 그래프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으면 요 포화 수증기랑 곡선이 이렇게 증가해. 그런데 지금 A 공기는 어떤 애냐면 20도씨면서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0.6g이 있는 그런 공기입니다. 이 A 공기가. 이해 갑니까 이거? 그럼 A는 포화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예요? 불포화죠, 불포화? A는 여기 있어야지 포화인데 불포화죠.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낮춰 15도씨까지. 그러면 포화가 된 거고, 아니면은 14.7이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4.1g의 수증기를 공급을 해. 그러면 포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상대 습도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15도씨가 되면 포화가 되는데 이슬점은 15도씨로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공기를 5도씨까지 낮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처음에는 10.6이 있었는데 나중에 5도씨에서는 5.4까지만 수증기로 있는 거, 5.4까지만. 나머지 빼면은 5.2는 응결이 되는 거야. 응결량을 구한 거야, 지금 이게. 응결이 되는 양을 구한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단위를 붙여놓는 게 좋은데 5.2g이 아니라 5.2g/kg이에요. 공기가 만약에 1kg이면은 5.2g이 응결된 거고, 공기가 2kg이면은 2배 해주셔야 돼. 10.4g이 응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요게 공기가 1kg짜리 공기냐 아니면 뭐 2kg짜리 공기냐, 요걸 봐야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그걸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낚이게 하죠. 상대 습도는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1번부터 뭐 5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만 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덮어놓으면 조금 낮아지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뭐 그러긴 하고 조금 처음에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불포화, 요건 포화 상태가 되는 게 맞고요. 가일 때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다 맞고요. 이게 틀렸는데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증발되는 거랑 들어오는 응결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틀립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일정한 부피의 공기 속에 포함되는 수증기량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4번 답이고요. 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한 후 나와 같이 가열한 플라스크를 찬물이 담긴 수조에 넣습니다. 그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게 뿌옇게 될 거야. 뿌옇게. 옳지 않은 거. 증발 일어나고 가일 때 플라스크 속에 수증기량 증가한다. 가열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을 때 뿌옇게 흐려지고 수증기량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로 있을 수 있는 양이 감소해요. 같은 질량의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낮을수록 많은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낮으면 적어지는 겁니다. 네.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거죠. 5번 답이죠. 자,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맞죠? 기온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죠? 2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 1kg에는 14.7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 맞아. 만약에 공기가 2kg이다 이러면 2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함정으로 나올 수 있어요. 1kg이니까 그냥 14.7 쓰면 맞아요. 1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이것도 맞는데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 1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가 7.6 있는 건데 온도를 높여. 불포화가 되잖아. 불포화가 되잖아. 온도 높이면. 불포화가 되죠. 5번. 자, 4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공기 중에 수증기량.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얼음을 넣어 놓는 이유는 이 알루미늄 컵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자 봐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20도씨가 됐을 때 컵의 표면에 뿌옇게 흐려졌다. 그럼 20도씨가 됐을 때 포화가 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거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요랬는데 20도씨가 됐을 때 포화가 된 거예요. 그쵸? 20도씨가 됐을 때.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14.7이라는 거야. 현재 14.7이었는데 20도씨가 됐을 때 포화가 됐잖아.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원래 같은 값이에요. 이 문장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수증기량이랑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은 값입니다. 그거랑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14.7인 거고, 만약에 1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낮춘다 이거죠. 이거 더 10도씨까지. 그럼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7이 있었는데 14.7 있었는데 10도씨가 되면 7.6까지만 수증기로 있고 나머지 7.1g은 음결이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나머지 7.1g은 음결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답은 3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 부분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음결이 일어나는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새벽에 안개가 생긴다. 자, 새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 거. 온도가 낮아서. 기온이 낮아져서. 새벽에 거미줄에 이슬 맺힌다. 기온이 낮아져서 그래. 목욕탕 안이 뿌옇게 흐려졌다. 요거는 있잖아. 다른 거 먼저 보고 갈게요. 냉장고에서 꺼냈어. 이거 기온이 낮아져서 그런 거야. 겨울에 그 안경알이 차가웠었는데 따뜻한 곳에 들어갔어. 그러면 안경알 주변에 있는 공기의 기온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목욕할 때 물 틀어놓잖아요. 그럼 물에 수증기 공급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증기를 공급을 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다릅니다. 자, 상대 습도 해야 됩니다. 여기 상대 습도. 요것도 좀 이제 상대 습도인데요. 습도는 이제 습한 정도예요. 습한 정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습하고 적게 들어있으면 건조한데요. 그냥 습도라고 부르는 것도 상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절대 습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습도를 계산할 때는 그 기온 있죠. 그 현재 기온. 그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로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 뭐 몇 도다 그러면 기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읽으시고 포화 수증기량 값을 읽으시고 그거를 분모로 깔고 포화 수증기량 분해 지금 있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돼. 만약에 얘가 지금 온도는 일정한데 수증기량이 적어요. 그러면 습도 낮아지겠지? 수증기량이 많아. 그러면 습도 높아지겠지? 근데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거든? 얘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하거든?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그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수증기를 공급했어. 그러면 요거 있지. 요거 현재 수증기량이 커졌지. 이거분의 이거야.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값이 커지는 거, 습도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일정한데 얘는 일정하잖아.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분의 이거야.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은 건조해지는 거지. 습도가 낮아지는 거. 33% 낮아졌네요. 자,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할 때 기온이 일정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습도 높아지는 겁니다.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기온이 높아지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기온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잖아요.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습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맑은 날입니다. 맑은 날. 맑은 날은 막 비 내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럼 맑은 날은
맑은 날은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예요. 맑은 날은. 그러면 일단 뭐가 일정하냐면, 그러면 그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슬점이 일정하다. 일정한 건 아니지만 이슬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여기 약간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습도나 기온보다는 별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하지만 이슬점 변화가 별로 없는 거야. 이게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재 수증기량 일정하면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항상 이슬점은 거의 일정한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만 일정하면 기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슬점은 일정한 겁니다. 맑은 날은 이슬점이 거의 일정합니다. 근데 잘 봐요. 새벽에 해가 떴어 이렇게. 그럼 기온이 올라가겠지? 기온이 올라갈 때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잖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잖아요. 분모가 커지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온이 한 2시에서 3시경에 제일 온도 높거든요. 그 이후로 온도 낮아지잖아. 그럼 이제 얘가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온하고 습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은 제일 춥거든. 새벽에 거의 이슬점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슬점이 되면은 그럼 습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요 그래프 이해하셔야 되고. 자, 공기가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당연히 습도는 높아지고,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왜냐면 분모가 커지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진다. 자, 구름 생성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다시 요거 볼게요. 이쪽이나 87쪽. 자,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 하면 A 공기에 일단은 온도가 20도씨죠.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 포화 수증기량이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14.7이에요. 근데 현재 수증기량이 쭉 가시면은 10.6입니다. 10.6.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상대 습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까지 했죠? 네. 6번부터 8번까지 하겠습니다. 어, 6번에 자, A 공기는, 그러니까 A 공기라는 말이 뭐냐면 20도씨이면서 현재 수증기량이 7.6만큼 있는 공기, 그런 거야. 그래서 걔는 현재 수증기량이 7.6이 맞고요. A와 B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같으니까. A의 포화 수증기량 14.7이고 B의 포화 수증기량도 14.7입니다. B의 이슬점은 5도씨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5도가 되면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점이 5도씨가 되는 게 맞고요. C는 포화 상태에다가 맞고요.
D는 B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D가 상대 습도가 높은 거예요.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포화 수증기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분의 요거거든요. 요거분의 요거. 얘는 이거분의 요거잖아. 그러니까 D가 더 습도가 높은 거지. 5번 틀렸죠. 5번. 그 다음에 7번. 자, 요랬다가 기온이 낮아진 거네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일정한 거야. 왜냐면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포화 수증기량 감소했어요. 왜냐면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 높아집니다. 니은 디귿.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요런 날은, 아무튼 요런 날은 맑은 날이야. 맑은 날. 이슬점이 요 정도 변화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낮보다 밤에 높다. 여기 써져 있기도 하고, 낮에는 낮고 밤에는 높은 거지. 그쵸? 그게 기온이 낮아서 높은 거예요.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이날은 흐리고 비가 내린 날 아니야. 그러면은 습도도 사실 더 높아야 되고, 이슬점 변화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데 아닙니다. 이게 기억력 한번. 그럼 이제 흐리고 비 온 날은 습도가 이게 되게 뭐 거의 100%에 가까워야 돼요. 왜냐면 수증기가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생성 보겠습니다. 구름 생성. 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이슬이나 안개는 지 표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슬이나 안개는. 그거는 이제 새벽에 추워지면 되는 거야. 추워지면. 근데 구름은 뭐 낮에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름이 되려면 일단 상승하는 일이 있어야 돼. 상승. 구름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야 된다. 뭐 어떠한 이유는 뒤쪽에 나오면 뒷페이지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돼. 상승하잖아. 이렇게. 그럼 주변에 공기가 많다가 공기가 밀도가 감소해요. 그러면은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 첫 번째 상승을 하면은 팽창을 해. 근데 이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래요. 단열 팽창이 뭐냐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야.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은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원래 기체가 팽창하려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돼 있는데 열을 주지도 않았는데 팽창하는 거야. 왜냐면 주변의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근데 그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팽창하는데 일을 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팽창하면. 그 팽창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단열 팽창, 세 번째 기온 하강. 기온이 하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 수증기나 곡선에서 기온 하강하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부터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응결이 되는 겁니다. 압축이 될 때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압축. 공기덩어리가 하강을 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많아져 가지고 압축이 되거든요. 단열 압축이 되면은 상승해요.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열 팽창을 하면은 기온이 낮아진다를 아셔야 되고, 단열 팽창의 예,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불면, 그러니까 바람을 이제 호빵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호호 하잖아.
물론 여기 따뜻한 뭐 그런 공기를 날려보내는 효과도 있는데 오므리고 바람을 불면 이 공기가 나오면서 입에서 나오면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스프레이 통이 차가워진다. 요즘 스프레이 같은 거 잘 안 써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스프레이가 공기가 여기 꽉 차 있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팽창을 하는 거예요. 뭐 부탄가스 같은 거 있어요. 휴대용 버너. 그걸 쓰다 보면은 휴대용 버너가 차가워져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물론 그거는 기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어찌됐건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기덩어리 상승, 그러면 팽창이 단열 팽창, 기온 하강, 기온 하강하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 은결이 시작돼, 은결이 돼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은결이 시작하는 그 온도가 있어요. 이슬점. 그 높이 위쪽으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뭉게구름 같은 거 생길 때 상승 은결 고도라고 해서 은결이 시작하는 그 고도를 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은결이 될 때 은결핵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은 더 잘 돼요. 은결핵은 뭐냐면 이제 먼지 같은 거, 먼지 같은 작은 입자 그런 게 이렇게 떠 있으면은 물방울이 모이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은결핵에는 바닷물이 증발할 때 발생하는 소금 입자, 소금 입자가 약간 떠 있는 거지. 먼지, 연기 이런 것들이 은결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요런 실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트병 안에 이거를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게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선생님 보여주긴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요. 펌프질 하는 동안에는 압축을 하는 거, 압축. 근데 이게 단열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온이 올라가요. 여기 온도계거든요. 이거 색깔 온도계.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열대가 중요해요. 열대. 뚜껑을 여는 순간 열면 압축됐던 공기가 빵 하면서 팽창이 되네, 팽창. 그러면은 기온이 낮아져, 진짜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실험을 물을 집어넣고 하면 기온이 낮아져서 이게 뿌옇게 돼요, 뿌옇게. 그게 구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구름을 좀 더 잘 생기게 하고 싶으면 연기를 집어넣어요, 향연기. 똑같이 향연기를 집어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잘 생겨요. 왜냐면 향연기가 은결핵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를 누르면 압축이 되면서 단열 압축,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명해져요, 투명해. 온도가 높아지고 그냥 투명해져. 이거는 뭐 만약에 구름 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투명해집니다. 자, 근데 여는 순간 팽창하는데 이때 온도가 낮아지고 구름이 만들어진다. 근데 향연기를 넣으면 더 많이 흐려진다. 왜냐면 향연기가 입자가 수증기 은결을 도와주는 은결핵, 그거를 은결핵이라고 해. 은결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 것 같지요? 그래서 1번, 2번 한번 해보십시오. 한다고 깜빡하고 또 안 가봤네요. 누르는 거는 압축을 하는 겁니다. 압축.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 번 누르면 이게 열면이 중요해. 누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면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게 맞고요.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수증기가 응결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간이 가압장치 뚜껑을 열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팽창하듯이 공기가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점차 낮아지며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이 된다. 아실 것 같죠? 다시.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84쪽입니다. 이게 지표면이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제 이런 걸 개활지라고 하는데 여기만 강하게 가열돼. 그럼 주변보다 얘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승하겠죠? 그러면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대낮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만 강하게 가열됐을 때. 그 다음에 공기가 한 군데로 모일 때. 근데 모이는 이유는 여기가 저기압이어서 그래요. 여기 저기압 쓰세요. 저기압이면 모이는 거고,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올라가서 저기압이 돼서 모여요. 어찌됐건 하여튼 모여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이것도 올라갈 때야, 이것도. 산에 이 구름 걸릴 때가 많아요.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다 구름 생깁니다. 좀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뭐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잖아. 그럼 막 구름이 막 생겨. 내가 있는데 막 구름이 막 생겨. 나한테 막 구름이 몰려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산 타고 올라갈 때도 구름이 생기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요. 이런 거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 아무튼 전선이 생겼을 때도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 저군형, 구름이 쌓여 있다 이런 거, 뭉게구름 이런 거, 저군형이라고 하고, 층운형은 옆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저군형 구름은 언제 생기냐면 공기 덩어리가 강하게 상승할 때, 좀 빠르게 상승할 때, 이때 위로 솟은 모양의 저군형 구름이 된다. 그럼 저군형 구름은 이제 비가 좀 굵은 빗줄기가 내리죠. 층운형 구름은 약하게 상승할 때, 옆으로 좀 퍼져 있는 층운형 구름이 됩니다. 그럼 뭐 그런 게 비 내릴 때는 좀 이제 이슬비처럼 내립니다. 안개와 구름의 차이는 둘 다 수증기가 응결해서 되는 건데, 안개는 지표 부근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되는 거고요. 구름은 상승하다 보면 낮아져서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차이는 이제 안개는 지표면 근처, 구름은 저 상공에 있는 거지. 그래서 구름 속에 있어도 안개 속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공기 부피는 팽창하고, 단열이라고 할게. 단열 팽창하고, 기온은 낮아진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고요. 기온이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고요. 약하게 상승할 때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강수. 구름이 그냥 떠서 지나가 버리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비로 내려야지 뭐 이제 뭐 가뭄이 해갈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강수는 눈이나 비나 이런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지. 강우는 비가 떨어지는 거고, 강설은 눈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강수가 되는 거지. 강수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합설과 빈정설.
일단은 병합설 말고 빙정설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가 빙정설이거든.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일단은 이제 중위도나 고위도는 높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낮아요. 0도보다 낮아요. 네. 그래서 물방울로 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높이 올라가면은 빙정으로 떠 있어요. 빙정. 얼음알갱이. 근데 이 빙정에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도보다 낮은 거거든요. 여기 영하야 영하. 근데 영하인데도 물방울이 존재해요. 사실. 네, 뭐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얼음은 안 된 애가 있어요. 아무튼 있어 물방울이. 그 물방울이 수증기를 공급을 해주면 빙정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그때 떨어지다가 만약에 뭐 여름이야 그러면 녹겠지. 떨어지다가 빙정이 떨어지다가. 근데 겨울이야 그럼 그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낮으면. 그래서 얘가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 그래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데 만약에 녹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고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내리는 건데 근데 비인데 찬비가 내요. 찬비가. 중위도 우리는 비 맞으면 차가워요. 그쵸? 네, 왜냐면 빙정이 녹아서 내리는 거니까 찬비가 내립니다. 이런 걸 빙정설이라고 하고 근데 저위도 지방은 또는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저위도 지방은 높이 올라가도 그냥 다 물방울로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물방울이 됩니다. 이거를 병합된다고 해요. 병합설이죠. 병합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커져서 무거워지면 비가 돼서 내린다. 근데 이때 요 비는 좀 더운 비가 내요. 더운 비.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 비 맞으면은 뭐 이렇게 좀 찝찝한 뭐 이런 더운 비가 내리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좀 시원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구름 입자는 요만해. 근데 빗방울이 되려면 한 2mm 정도 돼야 돼. 이러려면은요, 이게 그 반지름으로는 100배 차인데 부피로는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세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 입자들이 한 100만 개 정도 모여야지 그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위도 지방 그런 데는 대부분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방울. 그런데 중위도나 고위도는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섞여 있고 그래서 모모에서 증발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빙정이죠. 붙어 모모가 성장한다. 수증기가 모모에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성장한다. 둘 다 얼음알갱이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얼음알갱이 둘 다 얼음알갱이네. 빙정이라고 해도 돼.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강수가 내릴 때는 저위도 지방이나 이제 더운 날에는 병합설로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내리는 거고요.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 우리나라 그런 데서는 빙정으로 떠 있다가 내리는 겁니다. 9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9번부터 14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자,
9번부터죠. 9번. 이게 지금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압축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팽창하는 거고요. 상승하는 공기 온도가 낮아지고 A 높이에서 수증기 응결이 시작된다. 뭐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부터 구름이 있으니까 이 공기는 B 높이에서 처음 포화 상태가 된다. 아니죠, A죠, A.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동안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가 아닌데,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압축했다가 여는 순간 팽창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건 단열 압축이고, 가에서 페트병의 온도가 가에서는 높아지는 게 맞아요. 나는 뿌옇게 흐려지고 구름이 생성될 때 변화 같은 거 맞고요. 페트병 안에 항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나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더 잘 나타나는 거죠. 더 잘 나타나는데, 항연기를 넣으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모여들어서 상승하는 거고, 산 타고 올라가고 상승하는 거고,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거는 하강하는 거, 하강하는 거고요. 이때는 고기압인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도 구름이 생성될 수 있어요. 3번이고요, 답은. 자, 이거는 저군형 구름, 층운형 구름인데, 가의 공기 상승이 활발할 때 발생하는 거고, 가는. 나는 공기 하강할 때 옆으로 퍼진다. 하강할 때는 구름이 안 생깁니다. 하강할 때 옆으로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3번 답. 자, 강수 이론인데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애도 물방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설이고, 병합설. 하강기류가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하강기류가 생기는 거는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충돌하여 커진다. 이게 맞고, 저위도 지방이나, 근데 중위도 지방에서는 더울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더울 때는. 그래서 이거 니은 디귿, 중위도 지방에서 더울 때 병합설로 강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건 빙정설이고요. A 구간에서 물방울이 증발하여 빙정에 달라붙는다. 맞습니다, 이게. 자, 지표 부근의 기온이 0도씨보다 낮으면 눈, 0도씨보다 높으면 비가 된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빙정이 떨어지다가 녹냐 안 녹냐예요. 녹으면은 찬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병합설이 아니라 빙정설이죠. 네, 3번 보시면 되고요. 숙제는 프린트로 해주시고 실력 강화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